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이나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으셔서 생활 패턴이나 습관들이 달라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지만 1년 내내 저희는 코로나로 힘들었어요.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죠?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잘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칭찬해요. 내년에는 코로나로 고통을 또 받을지언정 어제보다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적인 기술들을 섭렵해가지고 사람의 품위나 지식, 능력, 자산 등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은 새해 결심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중에 특정 습관을 시작해보자 혹은 어떤 습관은 멈추고 줄여야지 하는 것들을 보통 세워보시죠. TMI일 수 있지만 저는 2020년에 운동하는 습관을 좀 늘렸어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했던 운동을 작년 1년 동안은 거의 매일을 운동했고 덕분에 난생 처음, 평생 처음 바디 프로필도 찍어봤습니다. 여기 약간 보정이 덜 된 사진 원본인데요. 살색이 조금 많아서 약간 민망하시죠? 아무튼 요즘 바프 끝나고 못 먹었던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내년에는 어떤 습관을 목표로 할지 고민하면서 다이어리에 적어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바프가 끝났는데도 계속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지켜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습관의 중요성. 성공하게 처음이자 끝은 습관이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부인할 수도 결코 거부할 수도 없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습관과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시도하고 축적하고 나쁜 습관은 줄이고 버려야겠죠. 오늘은 협찬은 아니지만 습관 디자인 45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감도 되고 나도 더 발전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생겨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이노우에 히로유키라는 분이세요. 일본에서 치과의사, 심리치료사, 경영학 박사, 경영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196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나서 도쿄 치과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로서는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욕 대학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자의 인생을 크게 바꾼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가족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는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저자는 자꾸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갔고 아내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일으켜 세우려던 중에 자기계발서라는 장르의 책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 진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사고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삶에 습관의 변화가 기묘함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습관 디자인에 몰두하게 됐고 어느새 환자나 고객들과 같이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치과의사이자 심리치료사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동기부여 강연가로 자기가 꿈꾸던 삶을 현실에 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치과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기술력도 좋지만 상담 실력이라던가 인술,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나 인품도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작가는 6만 명 이상을 상담하며 고안한 환자와 세심하게 대해야 하는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 치료 방법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자기개발 및 경영 프로그램 등을 계속 배우고 세미나를 열고 있다고 하네요. 저자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습관에 몰입하여 성공을 디자인하는 습관 디자인, 헤빗 디자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습관을 나의 몸과 마음에 곧 나의 인생에 각인하는 과정이고 습관이 내가 되고 내가 습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거의 천성을 바꾸는 것 같아서 추기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습관을 꾸준히 알아차리면서 바뀌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 풀리는 상위 1%들은 어떻게 셀프 이미지를 만드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지,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간관계, 자기개발, 행복해지는 법으로 나눠서 총 6개의 챕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의 셀프 이미지. 잘 풀리는 상위 1%의 셀프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무의식적으로 입에 담는다고 해요. 또 잘 풀리는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을 소중히 하는 반면에 아닌 분들은 자신의 안 좋은 점을 과도하게 의식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항상 부정적인 평가만을 내리는 것이 함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이 모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입시 학원 내에서 10등 안에 들어간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보통은 내가 해냈어 라며 쾌재를 부를 텐데, 그런데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한 사람은 아니야, 아직 부족해, 지역 내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야지 라고 자신에게 다시금 채찍질을 휘두르곤 합니다. 한국에 이런 분들도 많죠. 이런 사람에게는 대단한 노력이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지만 이대로 가면 결국 스스로를 점점 궁지에 몰아넣게 될 거라고 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직 자신이 부족하다는 셀프 이미지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는 자신의 좋은 점, 긍정적인 평가 등을 주로 하는 것이 잘 풀리는 1%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또 상위 1%의 사람은 자신의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 풀리는 사람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자신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감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상위 1%일까요?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상위 1%는 바로 요거!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컴플렉스에 집착하는 사람과 컴플렉스를 방치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잘 나가는 상위 1%일까요? 역시 여러분 띵동 정답입니다. 컴플렉스를 방치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네요. 또 1%의 시간 관리 법은 어떨까요? 시간을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상위 1%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당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명확한 편이고요. 시간은 살 수 있으며 심지어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잘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시간을 산다는 발상이 없다고 해요.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아침에 청정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매일 아침 시간에 쫓겨서 허덕인다고 합니다. 스케줄 관리는 어떨까요? 꽉 차고 바쁜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상위 1%의 사람은 적당히 스케줄을 짭니다. 아닌 사람들은 시간 관리 의식이 넘치거나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반면에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자신과의 마주하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새해에는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꿀팁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다면 새해에 우리 업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상위 1%의 일 처리.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상위 1%일까요? 아닐까요? 하겠다고 생각하기만 하고 좀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안 풀리는 99%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풀리는 99%의 사람들은 일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한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서툰 일을 맡으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하기도 하는데요. 상위 1%는 어떤 분일까요? 상위 1%는 서툰 일까지 일부러 떠맡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잘 풀리는 1%의 사람은 실수를 바로 잊고요. 안 풀리는 99%의 사람은 실수한 자신을 계속 책망합니다. 자기 자신과 경쟁에 집중하면 상위 1%, 타인과의 경쟁에 얽매인 사람은 상위 99%라고 해요. 이 외에도 인간관계, 자기계발, 행복해지는 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다루면 스포일러가 될지도 모르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3가지 표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에는 커다란 힘이 있다. 말에는 그 이상으로 커다란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사, 사고, 감정까지 담겨서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말을 내뱉은 자신까지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아름다운 생각이, 강력한 말을 사용하면 강력한 생각이, 더러운 말을 사용하면 더러운 생각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행동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강력한 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한번 사용해봐요, 우리. 둘째,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자신을 붙여보자.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 역사상 최대로 힘을 내봅시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무조건 어느 정도까지는 완수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주게 됩니다. 한계가 느껴져서 힘들 때 내재적인 나 자신의 철저한 믿음이 생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와봐라, 한계. 내가 다 이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조금 더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돼보도록 힘을 내봅시다. 마지막으로는 행복에는 보편적인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래의 행복이 넓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 행복에는 보편적인 정의가 없고 멀리 파랑새나 우주의 별과 같은 뜬금없는 먼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뻗는 성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과 인간성에 깊이를 더하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해졌다고 실감할 때도 이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새해가 이런 행복감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 더 많은 복, 긍정의 파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